안녕하세요. 돈공부 이종승입니다. 오늘 이전에 찍은 라브 영상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댓글도 좀 달리고요. 오늘은 좀 장황하게 라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특별히 스크립트는 없는데 좀 화면 녹화하면서 데이터 이렇게 검색해 가면서 좀 브레이밍 스토밍 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차트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이게 XBI 차트입니다. 라브가 이제 3배 레버리지인데 실제로 라브를 분석할 때는 한 배짜리 차트를 봐야죠. 이 3배짜리 차트는 아무래도 약간 좀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배짜리 차트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한 배 레버리지로 분석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검색해 보고 장황하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XBI가 보시면 뭐 제가 특허 절벽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2000 이때가 이제 바이오 특허 절벽 맞으면서 생겼던 장이고 이때가 이제 20달러 뭐 그 아래 뭐 18달러 밑으로는 15달러 뭐 이럴 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고점이 거의 84달러까지 올랐으니까요. 뭐 6배 7배 그 당시 이런 큰 상승이 있었었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느낌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차트를 이제 길게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로그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너무 급등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야 되는데 로그 차트 보는 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로그 차트. 네. 자, 보시면 로고 차트로 보면은 이게 확실히 더 잘 보이는데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상승. 이게 이제 특허 절벽 붐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때 또 붐이 한 번 더 있었죠. 여기서부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이오텍 상승이 있었는데요. 요때 보시면 요 2020년 2020 뭐 1년 1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는데요. 코로나 때 왜 이렇게 바이오가 올랐냐 생각을 해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지구에서 최초로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mRNA. 이 mRNA가 엄청난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mRNA의 어떤 최초의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이 mRNA 백신이라는 거는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혁명과 같다, 의학 기술의 혁명과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mRNA 백신은 우리가 단백질, 그러니까 생물학 그런 단백질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 DNA의 아주 그 부분을 떼가지고 전사돼가지고 카피된 조그마한 조각이 RNA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 50억 명한테 투여를 했죠. 이거는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런 형태의 의약품은 최초거든요. 근데 이 mRNA 백신이라는 거는 그 DNA 코드를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DNA의 일부가 RNA니까 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간 약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신이 만든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mRNA는 신이 아닌 인간이 지적 의사결정, 지적 설계 이런 걸 해가지고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처럼 새로운 그 의약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의 그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들게 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했냐면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단백질은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떨림이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 기술로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입자 가속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서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사진을 찍은 거죠. 코로나 백신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냉동시킨 바이러스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런 입자 가속기로 그걸 분석해서, 네, 입자 가속기 요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약점을 알아내 갖고, 저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은 저 코로나 백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DNA, RNA를 반도체에서 코팅하는, 나노미터 단위로 코팅하는 그 지방 물질, 지질로 둘러싼 다음에 사람 몸에 투입해서 실제로 백신을 예방한 그런 거죠. 그래서 입자 가속기로 바이러스 단백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로 그걸 알아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 설계한 대로 인공 DNA, 인공 RNA 이런 걸 만든 거죠. 예, 여기 보시면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로 단백질 구조 분석 연구를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입자 가속기가 어마어마하게 몇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을 사진을 찍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인 DNA를 만들어내고,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 기술이 의약품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알파 폴드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첩죠. 이제는 이제 RNA, mRNA,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50억 명한테 투여할 수 있는 또 어떤 거대한 생산 공장 같은 것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배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됐죠.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그 애니악 시대 이후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돼 가지고 새로운 그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마치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양자역학이 핵미사일을 만들어내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연 것처럼, 이 mRNA 기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승기에 이 XBI가 이렇게 상승했던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그 mRNA 혁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 생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0억 명한테 넣는 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이 구축된 거죠. 앞으로 그때 코로나 백신 말고도 이 mRNA 기술을 이용하거나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의약품이 생기면 이제 50억 명한테 투여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하면요, 암 백신. 예.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뭐 어떤 백신을 맞으면은 각종 뭐 수십 종의 암이 걸리지 않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 백신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노화를 늦추거나 뒤로 돌려서 젊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노화라는 게 결국 DNA가 손상되거나 어떤 단백질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그걸 역행시킨다든지, 뭐 당뇨병을 완전히 치료시킨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새로운 약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단백질 요 포항공대에서 나온 논문이죠. 지금 제가 막 장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색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백질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뭐 똑똑한 의학 박사들이 뭐 IQ가 거의 뭐 150이 넘고 천재라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사실 지적 설계로 만들어내기 되게 힘든데, AI 기술도 지금 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기술이 지금 AI 기술이 단백질을 설계하죠. AI 기능, 인공 단백질 설계는 유용한 기능을 보유한 단백질을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연구를
이제 이 세포 용노화라든지 맞춤형 암 백신 이런 거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그 이때 코로나 백신 그 우리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서 만들었던 그 백신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요. 요때 IPO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 시절에 미국 그 바이오텍들이 IPO를 많이 합니다. 기업 공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IPO가 되면서 글로벌 그때 코로나 때 뭐 이때 많이 되면서 벤처 붐이 일어나서 IPO가 되고 예, 여기 보시면 2020년이죠. 예. 그래서 사상 최대의 IPO가 있었고 이때 이제 미국 바이오텍들이 IPO를 많이 해서 여기 보시면 20년 예, 20년 2분기 1분기 막 엄청나죠.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식을 팔아서 현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바이오 기업들 적자 회사고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스캠이다. 뭐 스캠이 당연히 적자 회사죠. 바이오텍은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이 신약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 거니까 그 과정에서 연구하는데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자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고요. 그래서 현찰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혁명이 RNA 기술혁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 뒤에 차트 부분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입니다. 예, 예. 다른 거 없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게 때려 박은 거예요. 네. 바이오텍은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쥐약입니다. 금리가 거의 슈퍼맨으로 치면 크립토나이트 같은 거예요. 예. 그 돌멩이 갖다 대면 슈퍼맨이 보통 사람으로 힘이 약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이오텍도 이 미래를 먹고 사고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팍 떨어졌는데 금리가 인상됐다.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빌릴 수 있다. 뭐 내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뭐 담보할 건물이 있습니까? 설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결국 주식 팔아서 투자금, 엔젤 투자금 모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IPO 기업 공개하면서 이제 또 수익을 챙겨 갔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2년, 3년씩 연구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물 한 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물가에 떠났습니다. 핀비즈 한번 제가 들어가 볼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핀비즈 사이트인데요. 필터를 해볼 건데 여기 뭐 마켓캡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고 여기 보면 인더스트리 이거를 이제 인더스트리 바이오텍 없니? 있습니다. 바이오 B죠. 마우스 띄고 키보드로 여기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렇게 하면 대략 여기 600개 기업이 검색이 되죠.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이게 PC라는 게 있습니다. PC가 뭐냐면 프라이스 퍼 캐시입니다. 장부 가치도 아니고 장부 가치는 이제 설비 장비 이런 거 포함한 거잖아요. 회사 안에 있는 현찰하고 시총 비율인데요. 0.03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1이면 시가총액이랑 그 회사에 있는 현찰이랑 똑같다는 거죠. 요게 딱 1인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마켓캡 이게 시총이죠. 1.8 밀리언 달러 1밀리언 달러가 대충 뭐 엄청 작은 소액이긴 하네요. 밀리언이 이제 10억일 겁니다. 근데 현찰도 10억 있다는 거지. 너무 작네요. 100만 달러니까 밀리언이 대충 10억. 현찰도 10억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망한 회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좀 큰 회사 요것도 지금 188 10억 100억 1000억 1888억이죠 시총이. 근데 지금 보면 현찰도 1888억 정도 있는 겁니다. PBR은 1.06인 거죠. 이 PBR 장부 가치가 현찰보다 낮은데요. 마이너스 되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1 이하의 기업이 168개나 있다. 그렇죠. 예. 뭐 이거를 감이 안 오니까 이 마켓캡 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캡 엄청 큰 애들, 익숙한 애들이죠. 제일 큰 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PC는 41입니다. 즉 시총보다 40분의 1밖에 현찰을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현찰 꽤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현찰 들고 있는 거에 4배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에 가까운 현찰, 엄청난 현찰을 들고 있죠. 메타도 21. 이런 숫자인데 이게 1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뭐 이런 회사,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준이죠. 지금 바이오텍 주식들이. 예, 바이오텍 주식들이 은행 정도 현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0.5다 그러면은 사실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해산하고, 예, 시총의 2배의 현찰을 갖고 있으니까 현찰 그냥 나눠 가지면 2배 수익률 뭐 100%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텍들이 이렇게 현찰이 많은 이유는 요때, 예, 요 꼭대기에서, 코로나 꼭대기에서 엄청난 IPO를 통해서도 현찰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금리 인하 빔을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급락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이때부터 이제 진정 싸지는 건데 129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네, 60달러까지 반토막이 나는데, 요 과정은 VC들의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벤츠 회사에 투자하는 애들이 있었는데요. 바이오텍 투자, 요때 뭐 IPO하고 돈 많이 넣은 애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 조금 뭐 이런 바이오텍만 투자하는 그런 벤처 VC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부도가 요때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산을 했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낀 상태에서 한 166인 게 120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레버리지 3배 정도 보통 쓰죠,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제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청산되면서 이 청산빔이 나와버린 거죠. 대형 펀드들의 청산빔이.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해산됐고, 요때 또 내려간 거는 뭐 그 뒤에 사건이 많았잖아요. 뭐 130달러까지 석유가 뭐 석유값이 오르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요런 때는 뭐 제 기억에 대충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SVB인가요? 뭐 실리콘밸리 뱅크, 예, 그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사태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 네, 당연히 금리가 이제 크립토나이트입니다. 크립토나이트 맞죠? 말하면서도 맞는지 모르겠네. 크립토나이트. 예, 이 크립토나이트죠. 거의 뭐 금리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예. mRNA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엄청나게 쌌던 거죠. 이 쌌던 거의 정도는 거의 바이오텍은 2008년보다 취입했다는 거죠. 예. 그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 언더밸류가 너무나 심했고, 이거는 거의 스톰 5 스톰 5다. 예. 바이오텍 스탁 프라이스가 굉장히 싸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검색하면, 오늘은 뭐 두서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기사라서, cheaper.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을 거니까요. 제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알림이 13개나 떴네. XBI.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해놨는데, 굉장히 싸다는 거죠, XBI가. 이건 제가 XBI 내피셜 XBI가 2008년 수준으로 싸다,
이건 특허 만료.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금리하고도 제가 비교해서 분석해놨고 어느 정도 언더밸류인지 보시면 XBI 구성요소 16%가 대차 대조표상 현금의 2배 이하로 거래된다. XBI 구성요소 36%가 대차 대조표 현금의 3배 이하로 거래된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어느 정도 싼지를 분석해 놓은 어떤 이런 외국분의 기사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이렇게 싸지 않았다. 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도 XBI 가격이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것은 매우 싼 가격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2011년에서 2016년도까지 제가 이제 분석해 놨는데 450% 증가했고 이때 여기 보시면 이 특허란 뜻입니다. 특허, 페이턴트. 예. 특허가 이렇게 확 쭉으로 들었죠. 예. 요거에 맞춰서 올라갔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긴 좀 힘든데 어떤 분 기사에 분명히 나와 있었고 2008년도보다도 싸다는 거는 제가 분석되어 있는 거고 스톤 5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때쯤 저는 XBI가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이 바이오텍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mRNA를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mRNA라는 어떤 이제 생명의 근원이죠. 어떻게 보면 세포 활동, 인간 생명은 세포 활동인데 이 세포 활동의 80%는 단백질이고 이 세포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단백질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로병사는 단백질입니다, 결국. 근데 단백질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DNA가 단백질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DNA 단백질 설계도에서 그 만들어야 될 일부분 그 전체 설계도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단백질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핵에서 카피됩니다. 그 단백질 원본은 놔두고 카피본인 전사라 그래요. 전사돼가지고 카피되어 있는 그 줄기가 나서 RNA입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리보솜 속으로 들어가서 리보솜이 떠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배틀로 이제 이렇게 옷감을 짜듯이 그 아미노산들을 탁탁탁 엮어서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게 이게 세포의 그 활동 그 자체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세포가 돌아가는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을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메테우스의 불 같은 걸 우리가 처음으로 얻은 겁니다. 이 XBI RNA 일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평단 쭉쭉 사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매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매도해도 좋겠지만 저는 뭐 이 꼭지는 넘어간다. XBI 여기 보시면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간다. 예. 이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가고 시기는 알 수 없죠. 예.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가고 이 차트 이거 트레이딩 뷰 별로네요. 예. 전고점 이거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 이때 이 특허 절벽 이후에는 사실 거의 평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잠깐 코로나 때 제가 아까 말했던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근데 코로나 같은 일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 메르스도 있었고요. 2016년도에 이때 있었죠. 그리고 뭐 이때 사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감염병이 뭐 10년 안에 또 올 수도 있겠고 그런 점도 좋겠고요. 금리는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뭐 경기 둔화가 오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mRNA 혁명이 이때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 쉽게 말했어요. 카티라고 하죠. 그쪽 계열의 암백신이라든지 이제 노화 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 비만약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의약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기술이 딱 그 플랫폼도 이제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벌써 그 어떤 우리가 약을 갖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이
코로나 때 구축이 돼버렸거든요. 50억 명한테 그냥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 계속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암 백신, 뭐, 예, 노화, 역노화 백신, 네, 그럼 암도 안 걸리고 노화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도 우리가 봤었지만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이게 노다진 겁니다. 이 mRNA는 몸속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거죠. 플랫폼이 열렸고 앞으로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에서 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창인가요? 거기 입자 가속기를 새로 하나 만들고 스위스는 뭐 우주 연구 물리학 연구하려고 입자 가속기 이번에 새로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스위스에 제약회사가 많으니까 조 단위로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제약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입자 가속기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물리학도 연구하지만은 뭐 저 단백질 사진 찍으려고 사진기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백질 사진은 입자 가속기로밖에 못 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자 가속 그리고 단백질 설계는 인간의 머리로 못 하죠. AI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하드웨어 기술 발달은 곧 우리 단백질 설계 기술의 발달이다. AI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진짜 그 복잡한 RNA가 엄청난 코드지 않습니까? DNA도 그렇고 몸 안에서 또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설계 능력을 인간 머리로 못 따라가는데 AI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그렇게 약을 만들어내면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빅파마들이 이제 그 기술을 사가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내서 사람들한테 투여하고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제 소비를 많이 안 할 건데 지금 미국도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뭐 미국은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령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노인 숫자가 커지는 속도는 뭐 당연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노인이 왜 빨리 늘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뭐 간단하게 원래 빨리 죽었으면 노인 숫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안 죽고 쌓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고령화가 어마어마하게 가속되는 거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 기술이 더 발달하니까 더 수명이 길어질 거고 더 수명이 길어지면 더 노인이 많아질 거고 더 노인이 많아지니까 더 의약품 수요는 많아지니까 이 바이오텍 기술은 그냥 미래가 아주 밝은 겁니다. 바이오 기술도 이제 AI 기술도 받침해주고 차트상으로 볼 때 이렇게 떨어져 준 거는 완전히 그냥 땡큐한 거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심지어 이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2014년이라고 나오죠. 2014년 가격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2014년 12월 가격. 10년 전 가격으로까지도 할인해줬지 않습니까? 이때 샀으면 지금 아마 라브 기준으로는 거의 한 2배 반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때 꼭지까지는 3배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넘어간다 치면은 저는 뭐 5배에서 10배 이상은 무조건 현재 가격에서도 오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하면은 요렇게 오르는 거 제가 아까 여기 제가 이제 라브 공부하면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 모아 놓은 건데요. 이제 제가 예상 차트를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특허 절벽까지 겹치고 다양한 것들 제가 이제 예상을 해 놨는데요. 요렇게 예.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하락을 예측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죠. 24년도에. 네네. 이게 한 28년도쯤 이렇게 30년에는 거의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추세선을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텍 회사들은 핀비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찰을 뚱뚱하게 지금 현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아니네요. 인더스트리 바이오 테크놀로지 현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PC가 밸류에이션에서 PC가 PBR보다도 PCR 뭐 거의 PBR이 PCR입니다. 사실 뭐 바이오텍은 현찰 말고는 장부 가치로 돈으로 안 쳐주니까요. 돈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 폭락하는 기간 동안에
바이오텍 회사들이 정말 몸짓을 많이 줄였습니다. 해고를 뭐 한 5천 명, 몇천 명 단위로 했습니다. 이게 200개, 뭐 300개 이렇게 되는 회사에서 사람들 뭐 직원이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구조조정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좀 낮은 파이프라인들, 예. 신약 파이프라인들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버렸고 불필요한 인원들은 다 제거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높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어떤 몸짓을 다 줄이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죠. 예. 바이오텍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막 흥청망청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인력들은 내보내고 안 될 것 같은 파이프라인은 정리하고 정말 될 것 같은 알짜들만 딱 집중적으로 가고 돈 허투루 안 쓰고 현찰 딱 챙겨놓고 그다음에 mRNA 기술, 바이오 그 AI 기술 이런 거 이제 도입하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바이오 회사들 한번 마켓캡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요쪽은 이제 지금 PR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요런 애들이 지금 비만약이죠. 비만약 노보디스크 이렇게 이게 모더나죠. 모더나도 뭐 현찰이 있는 거 보십시오. 막 미쳤습니다. 예.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 맵으로 한번 볼까요? 네. 저번에 일주일 잠깐에 뭐 초록색이 되게 초록초록하죠.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도 좋고요. 한번 뭐 3months 예.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지금 뭐 분위기도 좋고 살살 오르는 금리가 이제 근데 아무래도 예. 금리가 지금 아직까지 5.5 너무 높죠. 바이오한테는 크립토나이트. 예. 대충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면 이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바이오가 만약에 그렇게 뭐 미래가 안 좋다 그러면 입자 가속기 그렇게 비싼 거를 막 지을까요? 미래가 확실히 열렸다는 거죠. mRNA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이게 투자하기 시작한 게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몸 안에 설계도를 넣어주면 세포들이 알아서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한다. 이게 인간이 신이 됐지 않나? 신의 영역에 물론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 기술이고 나온 지 지금 처음 상용화 된 거죠. 지금 4년밖에 안 돼서. 근데 이거는 미래가 이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죠.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mRNA 뭐 이런 거 다큐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거기서 한 2, 30% 빠지길래 야 이렇게 좋은 건데 사야지 하다가 되게 지금 몇 년 제가 3, 4년 몰려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 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2년 제가 3월 19일에 쓴 글인데요. 바이오테크 투자 관점 해가지고 장기적인 뷰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자료 이 자료가 있었나 봅니다. 코비드 19로 바이오테크 ETF가 살아날 것인가 뭐 코비드 경제 2030년에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거죠. 이때는 근데 이때 투자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AI처럼 예, 미리 투자돼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엔비디아를 살 거면 2018년도부터 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바이오 지금 2024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고령 인구의 상승에 있다. 고령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각종 질환의 수요 증가를 불러오는데 당뇨병과 암 같은 지속성 질환의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 2030년에는 바이오 세상에 온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미국 약사라는 분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2024년에는 바이오텍과 헬스케어 2024년에는 지금 이 분위기를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이 XBI 바이오텍을 탑픽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장세라는 거죠. 24년에 벌써 기관은 들어오고 있다.
확인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 들어올 때 같이 타고 들어와도 되십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영상 끝나면 되겠네. 이거 한번 1분짜리니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가 바운스백 할 것인가. 그렇다면 바이오텍 중에서 어느 ETF가 IBB와 그다음에 XBI 어느 ETF가 브레이크아웃 할 것이냐라는 그 논쟁이 오늘 해프타임 리포트에서 있었습니다. IBB와 XBI는 그래도 좀 큰 제약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IBB는 조금 작은 스몰 캡이죠. 그 중에서 IBB와 XBI가 어느 ETF가 인트레스트 레이시 떨어지는데 바이오텍 boom ahead in 2024죠. 2024년은 바이오텍 붐의 어떤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ahead. 브레이크아웃 포인트에 지났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XBI는 전반적으로 볼러티리티가 크고요. 하나의 진 로젠타울은 자기는 BMI와 그다음에 FD를 자기는 선호하고 있다. 그중에서 또한 XBI도 자기는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바이오텍이 성장을 하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떨어지고 M&A도 많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서 IBB와 XBI 어느 곳이 더 성장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이게 시스템 소리가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년에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도 바이오텍 핫토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 고맙습니다.